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On Unsupervised Domain Adaptive Approach for Multimodal 2D Object Detection in Adverse Weather Condi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작년 아이로스에 이제 투고된 논문이고, 이제 논문 제목을 보시다시피 이제 악기후에서 어떻게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높였는지 그러한 방법을 좀 소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차로는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해당 논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알면 좋은 내용이라던가 좀 흐름을 알기 위해서 좋은 내용을 좀 담았고, 그리고 인트로덕션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결론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저자를 설명드리자면, 본 논문이 이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와 이제 보시사르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시던 이제 저자분들께서 이제 해당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 내용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직면한 문제, 좀 해결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웨이모사에서 만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런 악조건의 기후일 때 좀 눈이 많이 오거나 안개가 좀 많이 꼈을 때, 그럴 때 좀 도메인이 각각 다 날씨가 맑을 때나 그런 도메인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좀 제시하고 있고, 데이터를 또 하나하나 라벨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또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빛의 양에 따라서 또 센서들이 또 잘 디텍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소스 도메인, 주된 어떤 도메인과 좀 데이터 양이 적은 타겟 도메인이 있는데, 이렇게 도메인이 다르게 됐을 때 이런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좀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 어떤 소스 도메인과 같이 좀 유사한 도메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성능이 낮아진 문제 해결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그 unsupervised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UDA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논문인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by Backpropagation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간단하게 좀 컨셉을 설명드리자면,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기존에 학습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도메인끼리는 서로 구별을 잘 못하게끔 학습을 하는, 하지만 이제 라벨 프레딕터는 제대로 클래스끼리 잘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개념도 본 논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것도 unsupervised learning과 비슷하게 이제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들과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라벨링 되지 기존에 원래 풀어야 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좀 디텍션 같은 그런 주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고, 그런 문제 말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하나를 좀 새롭게 설정을 해서 얼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따로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설정을 하면서 따로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학습시킨 거를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
어떤 프리트레이닝 전략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뒤에 이제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썼는데, 이제 좀 대표적인 프리텍스트 태스크로는 컨텍스트 프레딕션으로 이제 9개의 한 어떤 라벨링 되지 않는 어떤 이미지에서 9개의 패치를 만든 다음에 한 그 중앙에 있는 패치와 다른 패치들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는 그런 태스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인풋이 2개가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소 퍼즐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9개의 패치로 나뉘고 랜덤하게 섞는데, 그 랜덤하게 섞인 그 어떤 순열을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어느 각도로 회전을 시켰는지 맞추는 이제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따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구조 그 모델로 욜로 버전 3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백본으로는 기존 다른 무거운 어떤 레스넷 같은 모델 말고 다크넷 53이라는 모델로 이제 백본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와 같이 이렇게 통과해서 각각 C5, C4, C3에서 나온 게 이렇게 들어가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업샘플링이 돼서 C4와 합쳐지고, 또 컨볼루션, 업샘플링이 돼서 C3와 합쳐져서, 그리고 각각 또 여기서 피처는 따로따로 나와서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또 그 클래스를 구별하는 로스와 이제 디텍션 바운딩 박스를 정하는 로스, 그리고 오브젝트의 유무에 대한 로스로 이렇게 디텍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 구조랑 똑같은데, 이렇게 나온 구조에서 업샘플링이 돼서 컨볼루션을 거쳐서 더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백본으로 다크넷을 썼다고 해서 이걸 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존 레스넷에 비해서 속도는 빠른데 성능이 좋은 그런 좀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본 논문은 RGB 카메라와 라이다의 어떤 센서의 값들을 모두 사용을 하는 어떤 멀티모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GB 카메라는 좀 빛에 취약하고, 그리고 라이다는 비나 이런 안개, 어떤 물방울 같은 것에 좀 취약하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좀 도메인이 다를 때 얻어지는 그런 값이 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합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본 논문에서는 자기들이 그 최초의 멀티모달 언슈퍼바이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하였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해보면은, 여기서도 데이터셋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소스 도메인과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는 타겟 도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타겟 도메인은 이제 이 맑은 날이 아니라 이런 눈이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조금 끼고, 그리고 맑은 날이 아닌 좀 밤인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타겟 도메인으로 좀 멀티 타겟 도메인으로 삼았다. 이 4가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도메인으로서도 또 성능이 높게 나오게끔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한 욜로 버전 3가 이렇게 라이다와 RGB 각각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라이다와 RGB에 대한 엔트로피 가중치를 곱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라이다와 RGB 모두 이제 그 라이다 RGB에서 얻은 그런 엔트로피 값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이 되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도메인 얼라인먼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여기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디텍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떤 주된 태스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자면은, 처음에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라이다와 RGB 카메라 각각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때 좀 악조건의 기후를 좀 가정을 하고, 이런 임의의 확률로 포인트를 좀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일정 확률로 기존 뎁스 값의 최대값의 20% 미만의 어떤 포인트들을 임의로 좀 어떤 일정 확률로 추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이 라이다 뎁스 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RGB 이미지에서는 컬러 지터링, 랜덤 호리존털 플리핑, 랜덤 스케일링, 랜덤 트랜슬레이션 같은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좀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좀 잘 학습이 되게끔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웨이티드라는 메소드는 라이다와 RGB 카메라에서 얻은 어떤 이미지들에서 엔트로피 맵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엔트로피 맵들은 좀 엣지 부분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엣지 부분이나 좀 오브젝트의 경계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엔트로피 값이 높게 나오게 좀 비주얼라이즈가 되고요. 그런 것을 곱함으로써 이제 백그라운드는 좀 약화시키고 포그라운드 피처는 좀 더 특징을 부각하는 그런, 또 웨이트 가중치를 곱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기존 이 그림은 어떤 다른 기존 CVPR 2020년에 소개된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좀 다른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선 라이다 스트림에서는 라이다 엔트로피만 쓰고, RGB 카메라에서 RGB 엔트로피만 사용해서 나중에 그걸 두 개를 합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엔트로피 값을 픽셀 단위별로 값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을 사용을 해서 그 엔트로피 맵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엔트로피 맵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도메인 어댑테이션 다른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좀 높일 수 있었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사이에 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학습을 하면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 방향과 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또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잘 구별을 할 수 없게끔 훈련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메인끼리 서로 잘 분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각각 그래서 욜로 버전 3에서 보면은 구조를 보면은 각각 이런 그 도메인 얼라인먼트
그 네트워크도 각각 3개로 그 P3, P4, P5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게 다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학습이 되고, 그리고 피처맵에 대한 로스도 여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제 소스를 넣었을 때, 그리고 타겟을 넣었을 때 그 L2 디스턴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로스를 하나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총 그렇게 이 3가지 로스로 Adversarial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은 여기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직소 방법과 트랜슬레이션, 패치 로테이션 방법을 다 합친 그런 방법으로 프리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도 이 직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예측을 하는 걸로 이제 그 학습이 되고, 여기서 또 트랜슬레이션 얼만큼 어느 비율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패치는 몇 도로 회전을 했는지 예측을 하면서 이런 SSL 모델이 학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여기 프리텍스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SSL을 통해서 이것도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그리고 댄스 데이터셋을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댄스 데이터셋은 이제 독일의 울름 대학교에서 만든 데이터셋으로 좀 독일의 일부 지역과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셋을 모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북유럽 쪽이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좀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데이터셋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좀 이런 곳에서 찍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서 그 본 논문에서 소스 도메인으로 클리어 데이를 썼고, 타겟 도메인으로는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고 적게 끼고 밤일 때, 눈이 올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이 댄스 데이터셋도 다음과 같이 좀 안개가 꼈을 때, 눈이 올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그때 유니보달은 라이다나 RGB 카메라 둘 중 하나만 쓴 방법이고, 멀티모달은 RGB 라이다 2개를 퓨전한 방법이 되고요. 이제 without DA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퓨전은 전에 처음 엔트로피를 그 엔트로피 웨이트 값을 곱하는 것을 처음 도입한 논문으로 이걸 좀 베이스라인으로 삼으면은 이 논문에 비해서 다른 클리어 데이에 대한 average 프레시션 값은 똑같지만 다른 타겟 도메인을 싱글 타겟 도메인 상황에서 훨씬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 방법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unsupervised 방법이 아니라 라벨링이 다 되어 있는 슈퍼바이즈 방법을 사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성능이 훨씬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좀 비교용으로 보기 위해서 좀 그 부분을 참조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타겟 도메인 어댑테이션 결과인데, 이거는 라이트, 댄스, 스노우, 클리어 같은 이런 다른 타겟 도메인을 전부 다 같이 고려한 그런 결과인데, 또 엔트로피 퓨전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여기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나씩 어떤 기법을 추가해서 성능이 올랐음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어그멘테이션이나 그런 각 그 세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 이럴 때 보시면은 기존 엔트로피 퓨전보다 다른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평균 성능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기존 방법에 비해서 조금 다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SSL 트레이닝에 대한 SS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어떤 에벌레이션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엔트로피 퓨전을 베이스라인으로 그 RGB 브랜치 여기서 RGB 브랜치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라이달 브랜치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또 맥스 인트로피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소스 도메인에서는 조금 낮아질진 몰라도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성능이 확실히 많이 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추가한 로스 FM, 로스 피처맵 메탈 로스를 뺐을 때는 또 성능이 조금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기존 엔트로피 퓨전을 또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했는데 이 엔트로피 퓨전은 SSL 방법이 아니고 나머지 방법은 이제 그 SSL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보면은 그 SSL 방법을 썼을 때 모두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이제 올랐고 전체적인 평균 성능도 오름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법을 통해서 어떤 멀티모달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성능을 좀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좀 개선된 엔트로피 퓨전 방법 그리고 애드버서리얼과 SSL을 이용한 어떤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능을 좀 올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보틱스 분야에서 좀 중요하게 좀 이런 분야도 좀 중요한 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